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죠. 오늘은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 바로 월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월급.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내 월급, 과연 무엇에 대한 대가일까? 내가 가진 능력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의 값일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개념, 바로 직무급에 대해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김유미 노무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저희가 참고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월급이 정확히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냥 연차 쌓이면 오르겠거니 하죠.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직무급은 바로 그 막연함에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명확한 기준이라는 게 바로 직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 직무급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핵심 개념부터 좀 짚고 가죠. 네, 쉽게 말해서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바로 그걸 보고 월급을 정하자는 겁니다. 아, 무슨 일? 네, 자료에 나온 정의를 빌리면 조직 안에 있는 수많은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죠. 상대적 가치요. 네, 여기서 가치라는 건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아니면 책임의 크기, 심지어 근무 환경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 가치에 따른 보상. 여기서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자료를 보니까 직무급이 임금 배분의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논리에 바탕을 둔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동력직이든 동일한 임금을 줘야 공정하다는 겁니다. 아, 기준을 사람이 아니라 일 그 자체에 두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듣기에는 정말 합리적인데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임금 제도라고 표현했나 보네요. 네,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동일 노동이라는 게 이게 말처럼 간단한가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팀장이랑 개발 팀장이 있어요. 둘 다 팀장이니까 동일 노동인가요? 아니면 일이 다르니까 다른 노동인가요?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직무급 도입의 가장 큰 허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칫하면 그냥 부서 간의 정치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직무평가라는 아주 체계적인 도구를 사용해요. 점수법, 요소비교법 같은 여러 방법론이 있는데 핵심은 회사 내 모든 직무를 하나의 일관된 잣대로 분석하고 계량화하는 겁니다. 아, 계량화한다. 네, 예를 들어 책임의 범위라는 항목에서 마케팅 팀장은 연간 100억 예산을, 개발팀장은 회사의 핵심 서비스 안정성을 책임진다. 그럼 각각의 무게를 점수로 환산하는 거죠. 아하. 물론 이 과정이 완벽하게 객관적일 순 없어요.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이 평가 기준 자체를 만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또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아, 그냥 인사팀에서 딱 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그 기준을 만드는 것부터가 이미 거대한 프로젝트네요. 결국 이 제도의 본질은 임금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개인에 대한 평가나 연공서열 같은 불투명한 영역에서 꺼내서 직무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론화하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기업 문화를 거의 뿌리부터 바꾸는 일이죠. 문화까지요? 네.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충성심, 근속,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쵸. 오래 다니는 거. 직무급은 그 대신 당신이 지금 회사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건 직원과 회사의 관계를 어떤 장기적인 가족 관계에서 훨씬 더 명확한 계약 관계로 재정의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재정이라.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차갑게 느껴지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만약 제가 현재 맡은 직무에 비해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박사 학위가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은 고졸 학력만으로도 충분한 단순 업무라고 해보죠. 네네. 제 박사 학위는 월급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그게 직무급의 가장 냉정하고도 명확한 특징입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직원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능력이 필요 없다면 그 초과된 역량한 임금에 반영이 안 돼요. 와, 회사는 직원의 잠재력이 아니라 현재 수행되는 직무의 가치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서 역량을 키워도 보직이 바뀌지 않는 한 월급은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이건 개인의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누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러면. 바로 그 측면 때문에 직무급에 대한 오해와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직무급의 메시지는 자기 개발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렇게 키운 역량을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직무를 맡아서 증명하라는 거죠. 아, 즉, 성장에 대한 보상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더 높은 직무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더 높은 임금을 원하면 더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무에 도전해서 차지해야 하는 아주 명확한 동기부여 구조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군요. 보상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같은 직무를 맡은 두 사람이 있다고 쳐요. 한 명은 딱 100만큼의 일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막 창의력을 발휘해서 150, 200의 성과를 내는 뭐랄까 에이스예요. 스타 플레이어죠. 네, 스타 플레이어. 직무급에 따르면 이 두 사람 월급이 똑같아야 하나요?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불공정한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순수한 직무급 모델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의 기본급은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의 기업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운영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하이브리드 모델, 즉 혼합형 모델을 씁니다. 아, 혼합형이요? 네. 예를 들어 특정 직무 등급의 연봉 범위를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 페이밴드라고 부르는데요. 페이밴드. 직무의 가치가 연봉의 범위를 결정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성과 평가, S등급, A등급에 따라서 실제 연봉이 6천이 될 수도 7,50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직무가 연봉의 상한선을 정하고 성과가 그 안에서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 좀 그려지네요. 이 개념을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더 익숙한 다른 제도들이랑 비교해보는 게 좋겠어요. 네, 그게 좋죠. 자료에서도 연공급이랑 직능급을 언급하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연공급과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주시죠. 임금의 기준, 그러니까 월급의 근거가 뭐냐, 이걸 보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첫째, 연공급은 우리가 흔히 호봉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호봉제. 기준은 근속연수죠. 한 회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가 임금을 결정합니다. 이건 철저히 사람에 대한 임금이고 그 사람이 쌓아온 충성심과 경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럼 직능급은 뭔가요? 연공급의 대안으로 한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직능급은 연공급의 비합리성을 극복하려고 나왔어요. 이건 기준이 사람의 능력입니다. 능력. 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지,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즉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잠재력.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회사에 실제 필요한 역량보다는 그냥 따기 쉬운 자격증을 막 수집하는 식으로 변질되기도 했거든요. 아, 회사 입장에서는 쓰지도 않을 능력에 돈을 주는 셈이 된 거죠. 이제야 그 의미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연공급은 얼마나 오래 있었나를 보고 돈을 주고 직능급은 무엇을 할 수 있나라는 잠재력을 보고 돈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직무급은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관점이 과거 연공급, 잠재적 미래 직능급, 그리고 현재 직무급으로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직무급을 직무에 대한 임금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눈 것처럼 회사에 직무가 500개 있다고 500개의 다른 월급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비슷한 가치를 지닌 직무들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등급, 즉 직급, 그레이드로 묶습니다. 아, 등급으로 묶어서. 네. 그리고 그 등급별로 아까 말씀드린 페이밴드를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자료의 표현처럼 직무급은 계층화된 직무의 직급별 임금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직무의 가치를 평가해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마다 연봉 범위를 정한다. 이제 회사 내부의 작동 방식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우리 회사가 정한 마케팅 팀장 직무의 가치가 과연 객관적인 걸까요? 옆 회사의 마케팅 팀장보다 우리 팀장이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어떻게 단정하죠?
이 가치평가는 결국 한 회사 안에서만 통하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위험은 없나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횡단적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입니다. 횡단적 노동시장이요? 좀 어려운데요?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노동자들이 평생 직장 개념처럼 한 회사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직무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기업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직이 아주 활발한 시장이죠. 아, 실리콘밸리 같은 곳을 상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개발자들이 구글에서 일하다가 페이스북으로 옮기고 또 스타트업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환경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직무의 가치, 즉 몸값이 특정 회사 안에서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 시장 전체에서. 네. 시장 전체에서 형성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세, 마켓 레이트라는 게 존재하죠. 직무급은 바로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직무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 직무들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겁니다. 외부 시장 데이터를 계속 참고해서 우리 회사 임금 테이블이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조정하는 거죠. 회사만의 규칙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규칙을 따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한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직이 비교적 드문 환경에서는 직무급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겠는데요. 네. 한국 대기업처럼 한번 입사하면 정년까지 다니는 문화가 강하고 직무보다는 뭐 공채 몇 기 이런 소속감이 중요한 곳에서는 각 직무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환경에서 섣불리 직무급을 도입하면 외부 시장과 동떨어진 우리만의 리그가 되어서 내부 직원들의 불만만 키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A 직무를 8천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1억 2천만 원짜리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결국 직무급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임금 체계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동시장 구조와 문화가 함께 변해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훨씬 거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직무급이란 개인의 근속연수나 잠재력이 아닌 현재 수행하는 일 자체의 가치, 그 중요도, 난이도, 책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월급 계산법을 바꾸는 걸 넘어서 충성이 아닌 가치를 교환하는 새로운 직원 회사 관계를 설정하는 철학이기도 했고요.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의 원칙을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라는 도구를 통해 구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임금의 초점을 사람에서 일로 옮기는 것. 이게 직무급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죠. 네, 사람에서 일로.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직무의 시장 가격을 형성하는 유연한 횡단적 노동시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논의를 듣고 나니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직무급은 현재의 가치를 중시하는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냉정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의 회사나 우리 사회가 임금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직무의 객관적인 가치일까요? 아니면 한 개인이 가진 특별한 기술과 무한한 잠재력일까요? 혹은 한 조직에 오랫동안 헌신하며 쌓아온 충성심과 경험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의 본질과 조직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줄 겁니다.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